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그 블랙스완으로 되게 유명한 그 나심 니콜라스 탈렙 행운에 속지 마라 라는 영상 1편 좀 길게 남겨드렸고, 그때 1편에서 제가 너무 그 추천사를까지 하는데 47분 정도의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정작 내용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며 오늘 바로 아마 들어가면 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탈렙의 글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서문입니다. 들어가며 이 책에서 내 모습은 이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는 확률론적 결과에 일비하지 않기 위해, 또 운에 속지 않기 위해 평생 불확성을 진지하게 다루는 전문가의 모습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아하고 고상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이까지 한 잘못된 통념들을 즐기고 싶은 문학 애호가의 모습이다.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 자신도 번번이 운의 속는 현상을 피할 도리가 없다. 나는 직감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위험 감수와 관련된 내 생각과 노력과 경험을 논하는 개인적 수필이지 논문도 아니고 과학 보고서는 도도가 아니다. 이 책은 독자들의 재미를 위해 가볍게 쓴 책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운을 다룰 때 드러냈던 편향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다. 초판 원고를 쓸 때 난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내가 직접 확인했거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내용이 아니면 다루지 않는다. 둘째, 손쉽게 써내려갈 정도로 숙고한 주제가 아니면 다루지 않는다.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모호한 내용은 모두 배제했다. 생소한 과학 용어처럼 도서관을 뒤져야 나올 법한 표현들은 본문에서 빼냈다. 내가 즐겨 읽는 작가의 글이나 기억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표현이 아니라면 인용도 자제했다. 가로 열고, 나는 함부로 남의 지혜를 빌려오는 간행을 혐오한다. 가로 닫고, 신통치 않은 말보다는 침묵이 낫다. 이러한 원칙은 개정판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인생에는 타협도 필요한 법이다. 그래서 개정판에서는 친구와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줄을 달고 관련 문연을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장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해야 했는데 그 결과 이 책의 분량이 3분의 1 이상 늘어났다. 그래서 들어가며의 첫 번째 소주제, 피라미딩 전략입니다. 나는 이 책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더 키우려고 한다. 트레이더들의 표현을 빌리면 피라미딩 설명이 있네요. 평가액이 발생할 때 비중을 확대하는 운영 기법이다. 운영법을 말하는 피라미딩 한다 는 격이다. 오를 때 좀 더 산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못했어요. 그냥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더 산다라는 겁니다. 한다는 격이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들을 모아서 새 책을 펴낸 대신 그동안 숙성된 생각들을 이 책에 더 보태기로 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책을 발간하고 나서 책의 일부 내용에 대해 전보다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운이 차지하는 비중을 실제보다 훨씬 가소평가하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엄청난 규모의 예외 현상이 일어나는 불확실성을 일컫는 패테일이네요. 그 뜻은 정규 분포와 달리 좌우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분포를 말한다. 그렇죠. 우리가 정규 분포 하면 중간에 쫙 몰려 있는데 좌우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분포가 패테일이라고 하네요. 뚱뚱한 패테일이네. 뚱뚱한 꼬리라는 뜻이네요. 이런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고민했다. 희귀 사건은 갈수록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희귀 사건이 블랙스완이죠. 그러니까 블랙스완은 우리가 화이트 스완은 말 그대로 백조, 하얀 거밖에 없어 라고 하는데 사실 블랙스완이 있다는 거죠. 블랙스완이 진짜 99 수백만 분의 1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데 블랙스완은 희귀한데 사실인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희귀 사건이죠. 블랙스완이. 희귀 사건은 갈수록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근데 블랙스완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금융으로 인한 버블로 터지는 거 흔치 않았는데 결국에는
금융공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우리 파생 상품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세계적인 금융 월스트리트의 금융사들이 다 무너졌죠. 야,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점점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요거를 따지면 이제 코로나가 메르스나 이제 사스 이럴 때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코로나가 점역력은 엄청 높고 치사율도, 그러니까 그 사망률도 꽤나 높은 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보면은 이제 블랙스완이죠.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 세계를 공포에 좀 몰아넣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 다음에 언택트의 사업, 그러니까 우리 경제 비즈니스 자체를 산업 전반을,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변화시켜 버리는 게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코로나, before 코로나, 그 다음에 after disease라고 그러잖아요. BCAD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나와 같은 희귀 사건이 또 이제 코로나 블랙스완이 이제는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희귀 사건은 갈수록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런 현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판에서 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보다는 사람들이 운에 속아 넘어가는 행태에 더 비중을 두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현상은 이 책을 쓴 뒤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초판 출간 이후, 초판은 2004년에 나왔다 그랬죠.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운이 작용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이 있는 듯 했다.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실제 세상이라고 착각하는 결정론적 세상이다. 사람들이 결정론으로 치우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은 항상 필연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로 열고, 이것을 후견 지명 편향 또는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부른다. 누군가로부터 과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후에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짜맞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녀를 만나는데 운명이었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싶은 대로 기억은 왜곡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지금 돌아보니까 운명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내가 주식에 관련된 책을 예전에도 봤었는데 하필 코로나 때 내가 시작하게 된 게, 그리고 바로 코로나 이전에 조니 대표를 만나게 된 게, 역시 조니 대표 운명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역겨울 정도이다. 사회가 가로 열고, 특히 구경자 가로 닫고 과 투자업계 종사자들이 하는 말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특히 어떤 사람의 발언에서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와 전혀 다른 내용을 발견하게 되면 세상살이가 여간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아침 치과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읽은 뉴스위크에는 유명한 사업가의 절묘한 시점 선택 능력에 대한 기사가 쓸려 있었다. 나는 그 기사의 내용보다는 기자가 저지른 수많은 사고 오류에 관심을 쏠렸다. 왜 언론인들은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무식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반세기 전 과학 연구에서도 전문가들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패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들은 예측할 때마다 틀렸는데도 다음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한다. 반성합니다. 제가 이제 그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항공주 대박이다. 항공주는 새 차에 챙길 수 있다. 당분간 망하기 전까지. 근데 지금 떨어졌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편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 어제 지진이 있었어. 그래서 지진주가 분명히 뜬다. 즉 항공주가 차익 얻고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제 예측이 여지없이 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지진주는 뜬다. 동화 지지를 들어가는데 여지없이 내려갔죠. 제 예측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내려갔잖아요. 근데 아침에 제가 들어가는 심정은 뭐였죠? 이거 오늘 맞출 수 있어. 나를 믿자. 뭐였냐면 하나의 경험이 있죠. 행운이 오택을 내가 맞추지 않았냐. 내가 더우니까 캐리어 잘 나간다, 에어컨 잘 나간다 했지. 오택을 맞췄으니까 나의 생각은 맞을 거야 라는 진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 이거는 나의 생각이니까 내가 나의 생각이 아닌 것은 버리고 몇 개 있었거든요. 제가 나의 생각을 따르자. 제가 오늘 한 3개인가 살려고 그랬어. 하나를 뭐 살려고 했더라.
MC넥스인가 i3 시스템인가 MC넥스를 살려다가 나의 생각이 아니야. MC넥스는 뭐였냐면 제가 저번 주에 서점에 갔었는데 서점에서 뭐 500만 원에서 5천억 부자가 되는 뭐 하여튼 제목이 생각이 안 났어요. 천억 투자 시크릿인가? 그 책에 나온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이제 몇백만 원에서 한 몇백억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치 주주를 찾아서 되게 집중 투자를 한대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뒤에 약간 어펜디스 비슷하게 자기가 분석해 놨던 자기가 분석 조건에 다 맞는 종목들을 기억고 가지고 얘기해 놨어요. 우와, 마치 추천처럼.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근데 어떤 점에서 아웃. 내가 이 기업을 산다면 이런 거죠. 산다는 관점에서 M&A 관점에서 인수합병 관점에서 이 기업을 분석하는 거죠. 인수합병 하려고 하면 이 기업이 정말 내가 이 기업의 CEO가 내가 돈이 많아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을 살만한가? 영원히 가지고 내가 키울 수 있는가? 성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딱 나왔던 게 MC넥스랑 i3 시스템은 무조건 살만하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딱 보고 바로 찾아봤죠. MTX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찾은 이후로 계속 올라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다가 MC넥스가 최근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내려갔으면 다시,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고점 대비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라는 생각을 했죠. 나랑 같이 책을 읽는 사람 맞나 봐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제 생각, 그래, 근데 MC넥스는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생각해서 고른 게 아니고 책에서 봐서 괜찮다고 해서 한 것 때문에 나는 나의 생각을 믿자 라고 해서 제가 걸렀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동아 지지율은 떨어졌고 MC넥스는 보기 좋게 올랐습니다. 근데 MC넥스도 결국에는 뭐 한 2, 3% 오르다가 아마 1%로 마감할까요? 아니면 하락장으로 마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MC넥스도 틀렸던 거예요. 물론 내가 엄청 단타로 해서 오전에 바로 2% 올랐을 때 팔았으면 이익을 봤을 건데 MC넥스 들어가서 그 책의 저자의 생각을 따라서. 근데 만약에 욕심이 또 지나치다가 촥 오른다 올라 4% 올라 4% 막 올라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했으면 그거 역시, 그래서 이 세 개를 들어갈까. 그러니까 일치판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동아시즈, MC넥스 이 세 개를 생각을 했다가 MC넥스를 뺐는데 만약에 하나를 더 샀으면 세 개 다 보기 좋게 마이너스가 나고 오늘 장을 마감했을 거예요. 물론 MC넥스는 내일 또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계속 요새 물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기보다는 너무 생각 없이 매수는 하지 말자. 차라리 아무 행위를 하지 않은 게, 제가 삼성전자는 제가 오를 거를 믿어요. 근데 오늘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는 어설프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이득인 경우가 더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렇게 쫙 오르는 강세장, 그러니까 쫙 오르는 그 반등 시장, 4월달 그 시장에서 말이 달라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한테 계속해서 이득을 주고 있는 게 대한항공과 현대자동차. 그거는 제가 3월 중순에 운 좋게 사가지고 4월 초 대한항공에 딱 3월 중순에 샀고 4월 1일자인가? 1일자 4월 정말 초에 현대자동차 샀는데, 야, 이게 정말 진정으로 저가 매수의 메리트는 이거구나. 이건 어떤 장이 오더라도 흔들리잖아. 왜냐면 너무 싸게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유가 있어요. 그거는 믿고 봐요. 얘가 나의 플러스를 유일하게 지켜주는구나. 근데 이 플러스를 뒤집을 정도로 나머진 게 항공주가 확 폭락하니까 제가 미칩니다, 지금. 오늘도 제 얘기가 너무 많네요. 어찌됐든 그렇다고 합니다. 워낙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믿으니까. 두 번째 소주제, 불확실성과 확률입니다. 나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지적 회의론을 보호하고 개발해야 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단한 지식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에 주력한다라는 것이 나의 신조이다. 지적 확신 대신 지적 회의론을 개발한다는 목표가 무척 이상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재가 아는 거예요. 그 슬램덩크에 보면 강백호가 나는 천재야 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의 동기부여,
열정을 끌어내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스포츠의 영역이라든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낮으면 녹초가 되긴 하지만 녹초가 되면 자면 되잖아요. 그 에너지 회복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돈의 세계에서는 이게 너무 나는 천재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자기 확신, 자기 과신은 되게 대단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투자 영역에서는 확실하게 계속해서 이 탈렙의 말처럼 지적 회의론을 계속 제기하는 게 나는 이게 맞을까? 라고 계속해서 스스로한테 의문을 제기하는 게 되게 올바른 투자자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 확신을 중시하는 정통적 사고방식을 내다버려야 한다. 독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나는 16세기 프랑스 필가 겸 사상가 몽테뉴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몽테뉴와 데카르트가 차이가 주는 의미에 심취했다. 데카르트처럼 확실성을 추구하다가 우리는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몽테뉴처럼 모호하고 비정형적이지만 중요한 판단을 하는 대신에 데카르트처럼 정형적인 사고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생각할 여지를 없애버렸다. 그러나 반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몽테뉴처럼 치열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회의하는 모습이 현대 사상가의 본보기가 되었다. 게다가 그는 보기 드물게 용감한 인물이었다. 회의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수적이며 특히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직시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과학자들은 인간이 천성적으로 속기 쉬운 존재라는 증거를 많이 발견해오고 있다. 천성적으로 속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딩 방송에 속는 거죠. 스스로한테도 많이 속죠. 지진조 오를 거야. 토론방에서 좀 떠들어. 그러면 자기가 학생 편향에 빠지는 거죠. 맞네. 역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책이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행운 속지 마라는 책을 우연찮게 들어봤어. 오늘 저번 주나 이 영상을 듣고 계시면, 야, 투자책 중에 탈렙, 이 책 괜찮대 라고 이제 한 1년 전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주식에 관심 없었어. 그러다가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러다가 지인이 갑자기 직장 동료가 이 책을 보고 있는 걸 그냥 지나가면서 봤어. 별로 안 친한 애야. 그러다가 퇴근하면서 전철을 타는데 또 전철에서 어떤 애가 이 책을 보는 거 봤어. 그러다가 서점을 딱 갔는데 이 책이 진열돼 있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클릭했는데 제가 이걸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이 책은 최고의 책이야. 너도 나도 이 책을 보고 있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제가 행운에 속지 말라라는 책에 비유를 했지만 어떤 자기 특히 이상형인 어떤 여자, 미인이 서점에 가서 봤어. 전철 탄 데 또 있어. 어떻게 내가 공교롭게 우리 집하고 같은 역이야. 어떤 생각이 들죠?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을 생각하고 졸졸 이제 따라다니는 거지. 게다가 우리 옆집이야. 어제 이사 왔대. 대박. 그러면 사랑에 빠지죠. 대다수의 남자들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언제 좌절하느냐. 그리고 우연찮게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하시네요. 말도 걸어. 웃어줘. 나한테 관심 있나 봐. 그리고 언제 좌절하죠? 네. 엄청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었을 때. 뭐야,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행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웃기라고 사연을 들었지만 저의 옛날 얘기기도 하고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케이스를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회의가 들어가야 돼요. 미인을 보고 자기가 웃어주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회의에 빠져야 됩니다. 예? 자기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애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항공주나 이런 거 할 때 항공주가 오를 리가 없지라고 하면서 손이 가. 자기 회의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델타나 보잉 대마불사로에서 세계 넘버1, 넘버2는 살아남아 라고 했는데 넘버1, 넘버2가 거대 공룡이잖아요. 그래서 거대 공룡이기 때문에 보유 자산 시설이라는 이런 게 많아서 인원들도 많고 그래서
고정비가 많기 때문에 거대 공룡은 빨리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쉽게 빨리 무너질 수 있다. 오히려 저가 항공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원, 자기 채용하는 인원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도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별로 없어도 올해 좀 더 골골 80이라고 골골 80년을 버티는 거예요. 골골 80개월을 버티는데 얘네들은 너무 강해. 강강 20개월. 한 1년, 2년도 못 돼서 그냥 확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확률과 위험을 다루는 전문적인 기법은 많다. 여기서 확률은 분야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다소 다르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확률은 양적이고 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이고 문자 그대로의 뜻임을 분명히 밝힌다. 가로 열고 경제학 및 재무관리 교수들은 자신이 확률에 대해 제법 안다고 믿는 듯한데 이들에게 경고해 두는 바이다. 가로 닫고. 확률은 도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마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신정아 씨한테 미안합니다만 신정아 씨의 그 원종 도박에서 나온 게 아니고 휴메 균합 문제 가로 열고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성에 대한 추론 가로 닫고에서 유래하였다. 이 책에서 확률을 수학적 원리 대신 실용적 회의론으로 간주한다. 가로 열고 확률 계산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각주 수준으로 족하다. 가로 닫고. 이유가 무엇인가? 확률은 주사위나 더 복잡한 변수로 승산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무지를 다루는 방법을 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사위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불확실성과 무지를 다루는 문제예요. 교과서나 카지노 외에는 확률이 수학 문제나 난제의 문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절대 없다. 대자연에서는 룰렛 테이블에 구멍이 몇 개인지 알려주는 법도 없고 교과서 방식으로 문제를 내는 법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해법을 찾기 전에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과거가 달리 진행되었다면 세상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에서 다루는 확률적 사고의 핵심이다. 사실상 내 평생에 걸쳐 계량적으로 확률에 접근하는 행태를 비판해왔다. 특히 물리학 같은 자연과학에서는 확률을 다소 이해할지 몰라도 경제학 같은 사회과학에서는 확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전문가라는 작자들은 아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만 말이다. 또 소주제가 있습니다. 독자에게 위안이 되다. 이 책에서 될 수 있으면 계량 트레이더라는 직업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심 니콜라스 탈렙은 문학 평론가 겸 계량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답니다. 나는 시장 활동으로부터 단지 영감만을 얻었기 때문이다. 일리아드가 군사 교본이 될 수 없듯이 이 책도 시장의 무작위성을 안내하는 지침서가 될 수 없다. 금융을 다루는 부분은 14개 장 가운데 3개 장밖에 없다. 시장은 운이 함정으로 작용하는 여러 분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운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연 흥미롭다. 게다가 금융 분야에서는 운을 할 수 없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따라서 그 편향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만찬장에서 마주친 호기심 많은 참석자에게 이야기하듯이 시장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초판에 대해 수많은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런 소통 과정을 통해 개정판 저술에 큰 도움 받았다. 감사의 뜻으로 되도록 답장을 보내려 노력했고 이 중 일부는 책에 담았다. 내가 그들의 우상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성난 독자로부터 감히 워런 버핏을 비판하다니 당신 도대체 누구야? 또는 버핏이 성공해서 배 아프냐? 등의 편지를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했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쓰레기 같은 항의 대부분은 아마존닷컴에 익명으로 올라왔다. 가로 열고 평판은 쉽게 손상되지 않은 법이다. 모욕적인 독자들 덕분에 오히려 평판이 높아지기도 했다. 가로 닫고. 궁금하네요. 워런 버핏을 비판을 했나 보네요. 직격탄이 없어서 다소 아쉬웠던 차에 내 책 덕분에 명예를 회복했다는 편지를 받아 위안이 되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실패한 인생이 된 사람들에게서 온 편지가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되었다. 이들은 배우자에게 이 책을 내밀면서 자신은 가로 열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로 닫고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웃어야 되나요? 웃기네. 버지니아에 사는 독자에게서 온 편지가 가장 감동적이었다. 몇 달 만에 직장과 아내와 재산을 모두 잃고 증권 감독원으로부터 끔찍한 조사까지 받은 사람이 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서는 점차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한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무작위 사건, 즉 블랙스완을 만난 독자들과 교류하면서 사건을 겪은 뒤에 수능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게 되었다. 가로 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이성적 인간 행태를 선구적으로 연구한 데니얼 카너만이 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가로 닫고 나는 글을 쓰면서 스스로 보람을 느꼈을 뿐 내 책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거 다소 실망적인데요. 여기 갑자기 읽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소주제는 모 아니면 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읽으니까 좀 약간 실망인데, 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도움이 안 되나? 갑자기 실망이 좀 들려고 하네요. 갑자기 의지가 꺾였습니다. 읽다가 여러분도 갑자기 듣다가 의지가 꺾일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제가 목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의지가 꺾였습니다. 여기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으면은 이 책에 속아가지고 계속 열정을 난 천재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마케팅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사실은 이 책이 그래도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인사이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아마 유명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편은 여기까지 읽고 아직 들어가면을 다 읽지 못했는데 제가 한번 눈으로 좀 한번 읽어보고, 그러니까 보니까 맨 목차를 보면 이게 투자에 관련돼 있는 장이 좀 3개 챕터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정도 챕터만 좀 골라서 한번 읽어봐도 9장이 증권 거래가 계란 후라이보다 쉽다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8장이 넘쳐나는 이웃집 백만장자들 있고 또 있고, 그 다음 7장에서 귀납법 문제에서 칼포포를 알려준 트레이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는 게 재밌을 것 같고, 1장이 또 있네요. 1장이 당신은 부자인데도 왜 그리 멍청한가 라는 이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필 후기 샤워하면서 떠오른 3가지 생각. 첫 번째 생각, 기여와 보상은 반비례. 두 번째 생각, 운이 주는 혜택. 세 번째 생각, 한 줄로 요약하면 318페이지인데 한 줄로 요약하면 오히려 지필 후기를 읽어보는 게 이 책의 핵심을 좀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제가 한번 쭉 이게 전체가 그 투자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약간 실망스러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아이디어를 포함한 부분들을 좀 3편, 4편, 길면은 5, 6편까지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찌됐든 그 귀중한 시간 쪼개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한테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한 투자, 성공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